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1학년도 재수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1학년도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졌죠. 아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에 학생 수가 큰 폭에서 감소가 되어지면서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한 0.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경쟁률을 하락하는 데 비해서 실제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의 수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어지면 경쟁률 하락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이제 2019학년도부터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지만 대학의 정원은 큰 폭에서 감소가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셨던 분들, 또 정시의 원서를 쓰셨던 분들, 또 올해 조금 있으면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나면 추가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추가 모집이 20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 현상들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그 전보다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게 2021학년도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2021학년도에 재수를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 재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기가 그만큼 훨씬 더 쉬워졌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률이 어떤 학교가 전년도의 경쟁률이 4대 1이었는데 만약에 경쟁률이 3대 1 정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건 단지 경쟁률의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격생들의 점수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원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입시에서는 커다란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수라고 하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신문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재수를 종용하는 것 같은, 또 재수를 해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재수생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이런 매스컴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누가 뭐 5등급을 맞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다고 하더라, 또는 의대는 치대를 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러한 성공의 사례들보다는 재수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정말 공부에 적성이 있는 것인지, 성적을 올릴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재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수능이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일반 다른 시험과 다른 점은 수능은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과목 선택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과인 경우에는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이겠죠. 문이과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사탐에서도 마찬가지로 문과에서 사탐 또는 이과에서 과탐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되게 어려운 거고,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과목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 과목 선택에 따라서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다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정시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활용을 해서 대학 진학을 가기 위한 목적만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수능에서는, 수시에서는 수시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대학별 고사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은 첫 번째는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정시에서는 100분위 이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해서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지포리 활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라는 게 수시와 정시의 두 가지의 목적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결론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변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이 어려웠죠. 그리고 2020년도에서 어려웠었던 거는 수리 나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폭이 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험에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는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시험 봤는데 그 점수가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능은 결과 중심의 입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3, 4, 6, 9 아무리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시험을 못 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수능이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입시가 결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번의 시험에서 얼마나 실전력이 강한 자, 이것이 결국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한 번의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잘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은 뭐냐? 그건 뭐 누구나 뻔한 얘기예요.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은 첫 번째는 수능이 조기 완성이 이루어져야 반드시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6월의 목표가 수학을 3등급을 맞아. 그 다음에 9월에 가서 2등급을 맞아. 그리고 수능에 가서 1등급을 맞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계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상승폭으로 점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수능이 조기 완성이 되어져서 적어도 6월이나 7월 달까지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과정에서 실전 파이널 과정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실전 문제들과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져야만 점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아세요. 한 번 100점을 맞았다 해서 실제 수능에서 100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조기 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6월이나 7월 달까지 목표를 정해서 반드시 공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수는 시작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이 절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능성 여부를 다 판단하고 또 본인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도 되고, 그러면서 계획 수정이 가능한데 보통 이 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 학생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생각하고 계획하면 반드시 실천하려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그렇게 용기와 패기가 있어야 되는 건 좋은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젊음을 가지고서 용기로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녀분이 처음에 재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는 거야. 네가 A는 A 학원에 가겠다고 해. 아버님은 B 학원에 가기를 바래. 하지만 A가 A 학원에 가겠다는 이유는 친구가 A 학원에 가서 또는 선배가 A 학원에 가서 좋은 성과를 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A 학원이 너는 잘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애가 가겠다고 하고 그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말리면 이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나를 못 믿냐. 나를 한번 믿어달라. 난 반드시 할 수 있다. 6월까지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엄마나 아빠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6월이나 7월에 점수가 실제 안 나와도 되돌릴 수 없어요. 왜? 안 나왔다고 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서 꼭 100% 성적이 오른다는 보장을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되돌린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되돌릴 수 있는 시점이 8월이나 9월까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8월이나 9월이 되어지면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늦으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또는 재수했던 시절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내가 왜 실패를 하게 되었나?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냐면 재수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목표하는 시간만큼의 목표만큼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수는 결국은 시작이 끝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지금 2월인 이 시점에서 어떤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재수의 성패가 달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수를 생각할 때는 꼭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내 현재 수능 성적은 어떠한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내 수능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가탐까지 했었을 때 전체 등급이 얼마고 원점수가 얼마고 백분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가탐까지 해서 과목별 편차는 없는지, 수학은 예를 들어 3등급인데 예를 들어 나머지 과목은 1등급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성적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이 3등급인데 나머지 다 1등급이야. 근데 일반 재수종합반에 가서 공부를 해.
그럼 재수종합반의 장점은 안정적인 컬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균일하게 수업을 배정을 받잖아요. 자연계는 당연히 수학에 대한 배정이 크긴 하지만, 근데 그게 집단식 수업이다 보니까 하루에 7, 8교시 수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학습의 해소가 안 돼요. 그럼 8월이나 9월이 되어져도 기초가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에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공부에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학습 시간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는 거. 그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과목의 편차가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이나 과탐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종합반식 수업을 듣는 학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학원에서 시간을 2, 3, 4개월을 그냥 보내고 나면 6월이 되고 9월이 되어져도 결국 기초를 잡지 못하고 그냥 나오셔야 돼.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셨죠? 또 반대로 독학재수로 간다. 독학재수를 간다라고 하는 거의 장점은, 독학재수의 단점은 재수종합반의 반대죠.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내 스스로의 커리를 짤 수 있다는 거, 내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다 좋은 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재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수는 관리예요. 관리. 자,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 우리 아이를 이번에 재수를 시키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보내야 돼, 강남으로 보내야 돼, 또 서울에다 집을 얻어줬어, 이런 분들, 또는 기숙학원을 보내야 돼, 이런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관리거든요.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나는 이제 벌써 19, 20, 21살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자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어른들도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리죠. 관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밖에 안 되냐면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엄마, 요번에 내가 A라는 단과 학원을 다녀야 돼.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한테 뭐뭐뭐 수업을 듣는데 난 꼭 필요해. 듣게 해줘. 라고 하면 엄마가 듣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듣지 말라고 얘기하면 싸워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대화의 내용이. 또 A가 어떤 학원에 재수종합반을 다니는데 엄마 뭐뭐뭐가 안 좋아서 나 학원 요번에 그만둘 거야 라고 얘기하면 또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이를 상담해가지고 학원을 구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세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또 기숙학원에 다니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정보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부분과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습복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혹시라도 남녀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솔직하게 투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학원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결국 관리가 되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상태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 그냥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수하셨던 부모님들, 재수를 시켰던 부모님들이 이런 걸 듣죠. 그냥 우리 애가 잘한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이가 다 털어놓죠. 사실 나 그때 기숙학원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 안 했어. 아니면 그때 친구들하고 너무나 친해져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막 이런 얘기들을 서로 풀어놓고 나면 결국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왜? 나는 학원에다 맡겨놓고 학원에 다니면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한 믿음이고 나의 책임의 회피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특히 독학재수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 학원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원이냐, 정말 믿음이 가느냐, 대량으로 학원에 한 학생이면 50명, 100명씩 해가지고 실제 우리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학원이 아니라 학생 수가 좀 더 적어서 원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아이의 공부 상태에 대해서 입시의 방향과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세요. 아이들이 재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재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재수를 하게 했다는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재수를 시켜주고 싶은데 아이가 또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부모님이 시켜서 하든 아니면 아이가 알아서 하든 중요한 거는 학생이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학생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에게만 100%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학생이 공부하는 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죠.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수업을 들어서 성적이 오를 거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의대 가고 서울대 갔죠. 결국은 재수나 공부가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훌륭한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양질의 수업을 듣는다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관리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재수는 생각보다 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학생의 학습 상태에 대한 부분, 학생의 생활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재수 그러면 사실은 뭐 요즘에 신문 기사에 보면 뭐 재수 학원들이 뭐 전년도에서 재수생이 많이 늘어가지고 뭐 재수 학원에 다 찼다고 한다.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보면 학원 쪽에서 신문사 쪽으로 광고를 의뢰해서 간접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재수를 종용하는 것과 같은. 또 각종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 막 5등급에서 의대를 갔어요.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극단적으로 성공하는 사례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고취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막연한 재수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재수는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에 대한 거, 본인에 대한 목표에 대한 설정들을 다시 개선하고 그리고 재정립하지 않으면 재수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는 시작이 끝이다. 부모님, 그 다음에 학생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내가 지금 재수를 1월 달에 시작했다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시작한 이 재수가 과연 올바른 재수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나에게 맞는 재수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재수 방법이 독학재수라는 재수가 있고 재수종합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제일 안 좋습니다. 독학재수를 하든 재수종합반을 다니든 그건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떤 하나가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없고 이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이 지금 좀 부족해, 기초가. 그러면 재수종합반 가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독학재수를 해서 본인의 학습 시간들을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개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수종합반을 다니면서 또 학원 끝나고 나서 단과를 다니고 아니면 또 과외를 하고 이러면 결국은 뭐만 늦는 거냐면 듣는 수업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하루에 12시간 중에서 10시간을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소화가 안 되니까 탈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적어도 12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입력을 하는 과정들, 학습을 주입하는 과정들의 시간들은 적어도 많아봤자 5~6시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예습과 복습의 시간들이 알차게 이루어져야 양질의 수업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수종합반을 다니면서 또 주말에 단과를 다니면서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내가 재수종합반에 잘 맞는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혼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거나 이런 학생들은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취도가 쌓이고 나면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재수종합반의 시스템이 좀 다운이 되어지니까 그때쯤 나와서 독학재수나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학재수가 좋다 아니면 재수종합반이 좋다 이런 규정들은 의미가 없고 단지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제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재수의 핵심은 뭐냐면 수능 조기 완성이에요. 내가 3월달까지 3등급, 6월달까지 3등급, 9월달까지 2등급, 수능에서 1등급 맞겠다 이런 점차적인 성장을 그리는 곡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변별력이 있고 불안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조기 완성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수능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2개월, 3개월의 공부에서 결국 원하는 거의 성취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학원,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판단을 해야지 그냥 막연한 생각 누가 어디를 다닌다고 하더라 누가 어디를 가서 성공했다고 하더라 인터넷 봤더니 뭐 어디에서 뭐 성공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 이런 광고성의 글들을 보고 재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부모님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2021학년도 반드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